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소학원에서 1년 수강하고 2023학년도 중등 임용시험 한문교과 응시하여서 서울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 번의 공부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희소학원이 뒷받침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략한 1년의 공부 과정이고, 두 번째는 공부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임용시험 준비할 때의 마인드입니다. 첫 번째, 간략한 1년의 공부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용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것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패키지, 그리고 선행 모의고사, 그리고 수업 후에 진행하는 스터디까지 세 가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는 것에 굉장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노량진에서 직강 수업을 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었지만 제가 노량진에 나와서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공부를 해야 더 제가 학습을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1년을 이렇게 모두 노량진에서 수강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수업 커리어의 이름을 이제 그 이름대로 제가 이제 공부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1, 2월 달에는 이제 기초 한문 맥잡기라는 수업으로 저희 기출 그리고 이제 한문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한문학에 관련해서 좀 배웠고 3, 4월 달에는 경서 그리고 소설, 중국 산문 등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한문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지 맥을 좀 잡았습니다. 5, 6월 달에는 고려 산문과 한시를 보았고 그리고 7, 8월 달에는 조선 산문과 그리고 한시를 보았고 9월, 10월, 11월 달에는 모의고사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선행 모의고사라고 해서 원주용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고사를 9월, 12월, 11월 보다도 더 앞서서 이제 수강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반을 개설해 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해서 따로 시험지를 출력하고 인강을 듣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달에 교생 실습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졸업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달간은 온라인으로 학원에 이제 문의해서 진행을 했고 그 부분은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서 따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보충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여러 장르가 있겠지만 뭐 경서, 산문, 한시 등등을 조금 골고루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간별로 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는 경서를 이제 따로 공부를 했고 2월 달까지는 논어와 맹자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무 오랜만에 수험 기간이기도 하고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계획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렸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4월까지는 논어 맹자를 이렇게 좀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5월 달부터는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에 맞춰서 다른 이제 서적들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 때 이제 선생님이 번호를 몇 개 정해 주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오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읽지 않았던 것들을 나머지 산문들을 좀 읽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시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미리부터 좀 했었으면 좋겠지만 거의 8월, 9월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고요. 한시가 가장 이제 운문인 만큼 문법 같은 것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좀 공부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이제 원주용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서적들을 최대한 내용이라도 좀 알고 싶어서 이제 한문 금방 읽고
이제 한글을 위주로 이제 읽는 걸로 마지막에 정말 보름 정도를 이제 빡세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시 보는 눈이 트여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는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경험이었어서 어, 그렇게 저는 조금 운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이제 미래에 수강하시는 후배님들께서는 그래도 시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천천히 공부하는 게 좀 덜 불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서 부분으로 먼저 후배님들도 시작을 하실 텐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산문이나 이제 다른 글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범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고문진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제 한국 산문 등을 이제 많이 찾아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고문진보도 전부 다 이제 보지는 못하였고 한유, 구양수, 유정원 이 세 분의 작품들만 이제 읽어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사실 이제 선생님의 정규 수업 그리고 정규 수업과 선행 모의고사를 이제 작품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더 많이 보고 싶어도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될 거라서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면서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용 선생님께서 카페를 보시면 이제 몇 년 전에 올려놓으신 다른 학습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제 뭐 저는 쪽지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원주용 선생님께서 모의고사를 이제 내실 때 아니면은 선행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이제 차마 담지 못했던 부분들을 따로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부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았어요. 원주용 선생님께서 정말 자료들을 시기적절하게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이 아직 트여 있지 않으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하는 부분에 이미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찬데 카페를 둘러보고 그리고 원준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면 그 자료들이 어느 순간에는 아 이래서 이때 이거를 주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후배 선생님들도 이제 진득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짝 스터디를 통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제 경서 부분, 산문 부분 등을 8월, 9월 정도까지는 이제 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여한 십가문초 작품, 뭐 수요일에는 고문징보 작품, 금요일에는 원지훈 선생님의 다른 서적들 작품들 이렇게 보는 식으로 여러 서적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학도 이제 직강을 해서 조금 더 빠듯한 1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학도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해야겠기 때문에 사실 정말 학원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었는데 계속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래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점점 물리가 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논어 맹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선배들께서 그리고 많은 희소학원 선배님들께서도 논어 맹자, 이 경서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많이는 들었지만 직접 또 해보지 않으면 또 모르는 부분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어 맹자를 최대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뭐 이제 교육 실습 기간이나 아니면 다른 건강 문제로 논어 맹자를 이렇게 꾸준히 보지는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최대한 하루에 1시간 뭐 논어 30분, 맹자 30분 이렇게는 쭉 보려고 했습니다. 중간에도 이제 논어 맹자를 꼭 놓지 말아야 한다는 원주영 선생님 말씀과 다른 선배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아서 논어 맹자를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험을 본다거나 어, 아니 모의고사 시험을 볼 때 이제 논어 맹자 부분을 가장 처음으로 원중 선생님이 봐주시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서 기초가 잘 잡혀 있는지 한문 이제 임용을 치를 준비가 됐는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좀 나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대문에서 잘 확실히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어 맹자는 절대 놓치지 말고 기본이 되고 내용이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몇 구절만 보고도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할 정도로 익숙하게 눈에 담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문법에 대한 기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산문들이 결국은 논어, 맹자, 고문, 진보, 뭐 대양, 중용까지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식으로 산문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처음 보는 글을 볼 때도 이것이 논어에서 나왔던 거고 이것이 맹자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논어 맹자를 충분히 이제 공부를 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는 단어장입니다. 저도 단어장을 6월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단어장이 또 한문 임용에 붙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크게 단어장을 두 개를 사용했는데요. 포털 사이트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의 사전 앱 그리고 노트북의 스티커 메모라는 앱을 좀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은 휴대폰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연동을 해서 단어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북으로 필요한 단어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거를 제가 휴대폰으로 또 똑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제가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메모를 해놓을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 단어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문장에서 쓰였는지까지도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복습할 때 그래 이 문장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었지 하는 식으로 이제 단어들을 정리했었습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준비했었으면 더 물리가 빨리 트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수험 생활 후반부에는 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후배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단어장을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문 어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한문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랑은 좀 다릅니다. 이제 이미 지금 사용하는 한글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국어와도 또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다 생각을 하시고 읽기, 쓰기, 뭐 말하기, 듣기 뭐 이 부분에서 거의 저희는 읽기만 중요시 하겠죠. 그래서 이 읽는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물리를 트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앉아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고민들이 처음에는 있을 것이지만 그런 고민도 있고 뭐 처음에는 정말 이것이 인명인지 지명인지 뜻을 해석해야 되는지 그냥 음만 갖고 와야 되는지 정말 고민되는 순간들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 붙잡고 열심히 붙잡고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역 이름이었다. 지명 이름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허탈하지만 그 허탈함들이 쌓여서 읽다 보면은 이것이 대충 자기 명이겠구나, 이름이겠구나, 호겠구나. 이건 대충 서적 이름일 것 같다라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진득하게 앉아서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루하루 늘어가는 것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제보다도 해석을 더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좀 해석을 잘하는데 라는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하거나 자만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읽어 나가고 조금 이제 여건이 된다. 내가 좀 더 읽을 수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양을 늘려가는 식으로 많이 읽어서 익숙해지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마인드입니다. 저는 음, 저는 처음에는 교사 생각이 없다가 제 교육 봉사 활동 그리고 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전에는 제가 다른 과목으로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문 과목을 학교에서도 3학년 때까지만 수강을 하고 4학년 때는 임용을 보고자 하는 다른 과목의 수업들로 많이 수강을 했었는데요. 그 수업을 이제 그런 교과를 접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게 와닿았고 제가 학부 시절 그 이전에 뭐 수능을 본다든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서도 한문이 가장 자신 있었고 그 과목에 대해서 효능감도 있었고 그래서 더 기뻤고 더 궁금했고 어떻게 수업을 해나갈지 또 수업을 들을지가 궁금했었던 이 호기심 이것이 저한테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 선생님들도 내가 왜 교사를 해야 되는지, 특히 내가 왜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한문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도 너무 좌절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너무 글이 안 읽히고 내가 실력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구름 속을 헤매이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마음을 다시 잡고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학교에서 내가 한문을 가르치는 모습이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 때문에 그 원동력이 저는 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제가 그 마음이 조금 더 강했다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과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수험 생활을 버티는데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쌓였구나라고 했던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시간, 그러니까 원주영 선생님 수업을 하는 시간 전에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글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수강하시게 되면 특히 직강의 경우 수업 자료를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수업 자료에는 한문 원문도 있고 주석도 있고 그리고 해석도 있어서 저희가 수업을 시작하면 바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간단한 글에 대한 설명 혹은 배경 설명 등을 진행을 하신 후에 바로 해석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 수업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지를 따라가기만 했었는데 한 8월쯤부터는 제가 이 자료를 먼저 해석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강하시는 분들은 따로 자료를 출력하기 때문에 수업을 듣기 전에 먼저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직강에서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 자료를 미리 받아볼 수 없는 점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충분히 제가 먼저 해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학원에 최대한 일찍 나와서 자료를 배부받는 순간 먼저 좀 해석을 하려고 했고요. 그때는 쉬는 시간에서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갈 진도들의 해석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어느 정도 스스로 물리가 트였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저는 좀 실력이 쌓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가 달린 문장이 오히려 불편했을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은 책으로 이제 경서, 논어맹자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토 달린 문장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도 잘 안 돼 있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그 순간에 토는 정말 너무 훌륭한 보조 자료입니다. 아마 토가 달려서 시험을 본다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토가 결국은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토가 없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토를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토를 읽으면서 이제 수업과 자료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한 9월쯤에 제가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에서는 이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가 달려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고등학생들도 익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래의 선생님이 될 저희도 이 수능 연계 교재를 이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토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들었지만 어느 순간 토가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문을 읽는 느낌이 안 나서 하루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짬짬이 수능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토를 다 지웠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서적에서도 토가 있었으면 먼저 다 지우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토가 있으니까 좀 답안지를 보고 푸는 느낌이 들어서 지나고 보면 이런 느낌이 내가 또 물리가 트이게 되는 순간 내가 좀 실력이 정말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런 느낌이 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느낌 오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크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 세 가지는 끝이 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임용시험, 특히 우리 한문 과목은 뽑는 인원도 적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적은 것 같은데 또 많고 시험장에 가면 많고 해서 많이 고민이 드시겠지만 저는 저도 똑같이 겪었던 혼란의 과정이었고 원주용 선생님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한 덕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사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제 협력적이고 서로 도와가고 이런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번 수험 생활에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상대평가 이제 등수를 매겨서 내는 시험이긴 하지만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던 스터디원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다 붙을 수 있다. 우리끼리는 상황 평준화를 해서 우리의 실력을 높여보자. 이런 마음, 이렇게 뭔가 숨기거나 하기보다는 무조건 다 퍼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료 같은 경우는 누구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결국 자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진득하게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했지.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누구는 가지고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같이 공부하게 됐으면 서로 응원해주고 그리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들, 이것이 예비 교사로서 제 수험생으로서는 정말 힘든 마음이긴 하지만 예비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 나아가서도 정말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럽고 처음엔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힘이 드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을 다해서 한문을 그냥 진득하게 읽어 나가시면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원주용 선생님이 때맞게 도움을 주시니까 그 부분 언제든지 원주용 선생님께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진단받고 그리고 같이 나아갈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어쩌면 1년 공부하고도 바로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